가족들에게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나 진짜 교사 절대 안 때려치겠다 해서 교사가 되었는데요. 와이프가 있는 상황에서 외벌이로 돈을 벌고 있었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어요. 월급이 한 230만 원 정도, 두 사람이 전세 자금 대출 일으켜서 생활비까지 쓰려고 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교사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세 페이지 디자인 외주 부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자본이 없으니까, 당장에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교사를 되게 늦게 했습니다. 2017년도에 이렇게 임용고시 공부를 해서 임용에 합격을 했고 2018년도 3월에 발령을 받아서 딱 제 나이로 30살 되던 해에 교사가 됐었어요. 근데 사실 그 이전에 교사가 늦게 된 게 아니라 사실 그 이전에 제가 다양한 좀 사업에 도전을 했었는데 결과가 모두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나 진짜 교사 절대 안 때려치겠다. 이제 진짜 여기에 정착하겠다 해서 교사가 되었는데요. 교사를 때려치게 되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면은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답답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교사라는 것 자체가 이게 연공서열제라 해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월급이 올라가는 구조다 보니까 제가 막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급여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이게 무조건 승진이 보장되어 있는 구조는 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정말 이 운에 기대서 성장해서 정말 운이 좋으면은 교장 선생님이 될 텐데 이게 과연 내가 바라는 삶인가에 대해서 항상 좀 스스로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4년 반 정도 근무를 했을 때 즈음에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들과의 약속을 이제 뒤로 한 채 때려치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사를 그만두고 시작한 부업은 아니고요. 교사를 하는 중에 부업을 했습니다. 사실 공무원은요, 겸직 금지 업종입니다. 걸리면은 정직이에요, 정직. 한 3개월 정도 정직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식구가 있었어요.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있는 상황에서, 자식은 태어나기 전에 부업을 시작했으니까 일단 와이프가 있는 상황에서 저 혼자 이렇게 외벌이로 돈을 벌고 있었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어요. 교사가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공서열제였는데 저는 근무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월급이 한 23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230만 원으로 두 사람이 이렇게 전세 자금 대출 일으켜서 이자도 내면서 통신비도 내면서 뭐 교통비도 내면서 생활비까지 쓰려고 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사가 되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고 디자인 외주 부업이랑 상세 페이지 디자인 외주 부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거를 시작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저는 자본이 없는 거지였고요. 자본이 없으니까 당장에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몸으로 때우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몸으로 때우는데, 몸으로 때우려고 하면은 뭐 대리기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마사지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청소를 대신해 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고부가가치로 시간당 받는 돈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디자인을 기존에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 디자인에다가 좀 더 독학으로 디자인을 더하면서 디자인 외주 부업을 시작을 했었고, 교사 시절에도 이미 월 1,000만 원 정도의 부업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교사라는 삶과 사업가의 삶을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 저는 막 엄청 큰 차이를 두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교사는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고 누군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요, 확실히 그 시간에 맞춰서 출근하고 또 특정 시간이 되면 퇴근하는 어떤 이런 정시성을 좀 가지고 있다면은, 사업가는 그래도 조금 더 자유롭게 내가 만날 사람을 내가 정하고, 내가 그리고 할 얘기를 내가 정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정한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교사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근데 사업가는요, 조금 늘 공포를 좀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언제 이 사업의 트렌드가 꺾일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뭔가 갑자기 강력한 경쟁자나 대체제가 등장해서 어떻게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건요, 지금 사업을 하면서 늘 가지고 있는 조금 작은 공포심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 말렸죠. 특히 가족들이. 아니, 정신 차리고 이게 산다고 하더니 또 왜 정신을 놓냐, 왜 또 사업병이 도졌냐, 막 난리가 난 거죠. 특히나 이제 제가 그만둔다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게 2022년도 2월 달에 그만둔다 했었어요. 아마 2022년도 2월 초가 설일 겁니다. 설에 제가 아버지한테 이제 큰맘 먹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빠, 나 학교 그만두려고 하는 순간에 그날 막 가족들끼리 모여서 다 같이 행복하고 막 해피 하다가 딱 그 말 꺼낸 순간부터 분위기 완전 박살나면서 갑자기 다들 술을 따라 마시기 시작해요. 이거 미친놈 아닌가 이러면서 또 이렇게 막 술을 먹고 했었는데, 대부분 가족들이 많이 반대했고 주변 친구들도 좀 많이 마음 아파했어요. 왜냐면 제가 20대 때 했던 사업을 전부 다 실패하면서 제가 진짜 못 볼 꼴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정신 차리고 사는갑다 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사업한다고 막 그만두고 싶다 하니까 친구들도 다 말렸죠.
제가 이 초효율이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된 거는요, 아이러니하게도 부업을 하면서였어요. 사실 제가 20대 때 사업을 되게 많이 실패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한 거죠. 자고 싶을 때 자고, 할 때 하고 막 이랬는데, 부업은 좀 특성상 자투리 시간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직장을 갔다 와서 남는 시간에, 아니면은 주말에, 이런 시간들을 쓰다 보니까 시간에 굉장히 좀 소중함도 알게 됐고, 작은 시간 안에서 100만 원을 벌 때도 있었고, 200만 원을 벌 때도 있었고, 1000만 원을 벌 때도 있었는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100만 원을 벌 수도 있고 1000만 원을 벌 수도 있구나. 그러면은 100만 원을 벌 때보다는 1000만 원을 벌 때 했던 나의 행동이 더 효율적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원래 그렇게 효율충은 아니었는데 점차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제 뇌의 알고리즘이 바뀐 거예요. 막 이렇게 AI 이런 거에도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막 AI도 막 쓰고, 막 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스들 있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뭐 노션도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제가 진짜 절대 그런 거 익히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런 거 보면서 조금이라도 더 깔끔하게 정리하고 제가 조금이나마 낭비하는 시간들을 줄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제 인생의 어느 순간에 형태가 되게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시간을 좀 많이 쥐어짜서 쓰는 스타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진짜 저보고 너무 바쁘게 산다, 너무 정신없이 산다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제 인생이 그 누구보다 효율적이라고 좀 자부합니다. 제가 지금 유통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강의업, 교육업도 하고 있고, 조금 이것저것 사업을 조금 손을 많이 대고 있는데, 특히 제가 발생하고 있는 매출들 중에서 교육업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큰 편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도움이 안 됐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교사들이 이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원래 수업 지도안이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물론 이걸 매번 작성하는 건 아니고 좀 중요한 수업 있을 때 보통 작성을 하긴 하는데, 이런 수업 지도안들을 쓰던 버릇이 있다 보니까 좀 뭔가를 가르칠 때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보통 이제 뭐 도입, 전개, 정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저는 제 사업에 적용을 했어요. 교사 시절에 배워왔던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하고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업무 처리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좀 고객사들을 대하게 되잖아요. 클라이언트를 대하게 되는데, 저는 학부모라는 클라이언트를 대했는데, 이 학부모라는 클라이언트는요, 쳐낼 수가 없어요. 야, 너 가. 나랑 말 걸지 마. 나 너랑 일 안 해. 이게 안 되잖아요. 학부모는 그냥 걸리는 순간 1년간 함께 하게 되는데, 그렇게 좀 사람을 대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또 교육을 어떻게 좋은 교육을 만드는지도 알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분명히 배운 게 너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제 사업에 정말 많이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번외의 이야기인데, 보통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어떤 얘기를 많이 하면, 야, 꿈을 크게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저도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어느 순간부터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친구들이 저한테 거울 같았어요. 저는 20대 내내 했던 사업을 다 실패한 사람이고, 그래도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맨날, 야, 너 꿈을 크게 가져야 돼, 너 성공해야 돼, 야, 너 이렇게 공부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저도 모르는 사이 제가 어릴 적에 제가 만났던 선생님들이 저한테 하고 있던 잔소리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나는 끝난 건가? 내 꿈을 이룰 수 없는 건가? 내 꿈은 교장 선생님인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비로소 제 꿈을 좀 찾았어요. 아, 나는 부딪히는 사람이고, 부딪히는 과정에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얻게 되는 그 피드백들에 굉장히 쾌감을 느끼는 변태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교사로서 겪었던 이 경험들이 지금 사업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제가 한 번씩 이게 느슨해지다가도 저는 그때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또 교사면 애들한테 비슷한 소리 하고 있지 않을까? 너 그러면 안 돼. 꿈을 크게 가져야 돼. 움직여야 돼. 이런 걸 하지 않을까? 하면서 저는 쉼없이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지금도 저한테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진짜 부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상한 통계를 하나 봤는데, 지금 현대인들, 특히 직장인들이 부업을 해봤거나 부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80%를 넘었다라는 제가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부업을 많이 하는 이유가 경기가 많이 어렵고, 또 이제 물가는 높고 하다 보니까 이런 좀 현실적으로 이런 내가 처한 문제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저는 부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렇게 너도 나도 부업을 하는 시장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저도 부업을 해서 성장을 한 사람으로서 좀 사람들이 직장에서 주는 기회뿐만 아니라 그런 외부에 있는 기회들도 직접적으로 찾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는 거에 대한 이런 뭐랄까요, 사람들의 관점 변화는 굉장히 반갑고 좋은데, 사실 요즘 부업을 하다 보면 부업의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알아보시면은. 그러다 보니까 가끔 막 이상한 부업들도 고르는 걸 보면서 사실은 조금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부업을 고를 때 단순히 돈만 보지는 않습니다. 부업은 여러 가지 이제 골라야 되는 거 있는데, 이거를 부업을 실현하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투입되는가, 아무래도 좀 어떤 기술을 익혀서
하는 부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투입되는 시간이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투입되는 시간이 극단적으로 또 짧은 부업에 도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쉽게 도전할 수 있다는 건요, 그만큼 허들이 낮다는 걸 의미하고 그만큼 빠르게 경쟁자들이 유입돼서 빠르게 그 시장이 망가질 거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업을 고를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업은 일종의 사업이에요. 약간 작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업가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뭐냐, 야, 내 사업 언제 망할까, 내 사업 어떤 위기가 찾아올까, 항상 그런 영속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부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에 몇 달, 한 달, 두 달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부업이라는 거는 돈을 벌고 그 돈을 통해서 종잣돈을 또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돈으로 다른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부업을 하는 만큼 좀 지속 가능성을 보시고 부업에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모든 부업을 선택할 때 조금 들어가는 시간이나 내 노력이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남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또 조금 어느 정도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부업을 도전하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이게 상세 페이지 디자인 외주 부업으로 아까 돈을 좀 벌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포토샵을 배워야 했었어요. 포토샵을 배우고 상세 페이지 기획 방법도 배워야 했었죠.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남의 막 사진 촬영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사진 촬영하면 돈을 더 준대. 그래서 막 촬영을 배워야 하게 됐는데, 얼핏 들으면은 컴퓨터 나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 막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요즘은 또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이런 뭐 유튜브도 보고 하다 보니까 하나씩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해결을 하고 나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부업이 되어줬고, 반대로 이제 막 친구들이 제가 돈을 버니까 물어봐요. 야, 너 요즘 부업 뭘로 하냐, 나도 하고 싶다 하는데, 알려줘도 쉽게 못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허들이 있는 부업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지속 가능성 있는 부업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20살에 배웠거든요, 배우기는. 근데 제가 지금 37살인데 지금도 상세 페이지를 하고 있고, 상세 페이지를 또 하다 보니까 남들 물건 파는 걸 도와주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 한 50만 원 받고 만들어줬는데 저 사람 물건이 너무 잘 팔리니까 저도 이제 한국인인지라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물건을 팔았거든요. 물건을 팔다 보니까 또 물건을 파는 매출이 있고,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부업을 좀 고민하셔서 선택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제가 주변에 진짜 바쁘다는 말을 입에 안 달고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은요, 다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있고 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바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일 바쁘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다 바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 바쁜 와중에 어떻게 부업을 하냐,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필요한 키워드가 효율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렸었냐면은, 진짜 아무리 빨라도 2만 픽셀짜리 만드는데 처음에는 3시간, 4시간씩 걸렸어요. 자,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2시간, 1시간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왜 그게 가능했느냐? 처음에는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상세 페이지를 다 만들어서 이거를 고객들에게 전달하기까지 내가 하는 일들을 정말 세부적으로 적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기획하기 안에서도 뭐 레퍼런스 찾아보기가 있을 것이고, 정말 많은 세부적인 행동들이 있겠죠. 이거를 다 풀어서 씁니다. 쓰고 어디에서 이게 로드가 걸리는지, 딜레이가 되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저는 어디서 걸리고 있었느냐? 첫 번째가 기획이었어요. 막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문구를 찾으려다 보니까 막 다른 상세 페이지들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는데 이 문구가 좋았는데 또 저걸 보니까 저게 좋아 보이고, 막 거기서 고민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도 그 상품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상품에 대한 어떤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막 찾는 이런 시간이 생각 이상으로 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좀 GPTS를 만들었어요. 챗 GPT한테 물어보는 좀 나름대로 프롬프트를 좀 기획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기획하는데 정말 빨리 걸려요. 한 20분이면 기획을 끝마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시간을 줄였었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4시간이 2시간이 됐으니까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와중에도 또 어디에서 로드 걸리는지 적었더니 또 이제 디자인을 백지에서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까 여기서 시간이 너무 걸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마치 레고 블럭 만들듯이 섹션 단위로 이렇게 붙이는 게 상세 페이지인데, 이 섹션 단위로 한 100가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뭐 1번, 7번, 5번, 3번 막 쪼르륵 조립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색깔도 다르고 폰트도 다르고 사진도 다를 건데, 그 다음 폰트를 한번 쫙 통일하고 색깔 한번 쫙 통일하고 사진을 통일하는 제 나름대로의 이런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더 빨라지면서 효율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브리처블하는 걸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계산이 안 설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나 상세 페이지 디자인 외주 부업 해볼까? 하고 하면은 막 3일 동안 한 개 만들고 하다 보면은,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계산이 서거든요. 내가 이거를 지속할 수 있나?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3일을 2일, 1일, 몇 시간 줄여나가는 과정을 하다 보면은 본인만의 힌트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 시간 배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 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농산물 위탁 판매라는 부업을 또 했었어요. 이제 그때가 코로나 터지고 1년 뒤였는데 저희 집이 딱 진짜 정동향 아파트였거든요. 해가 진짜 아침에 막 기가 막히게 들어왔다가 퇴근하고 나면 해가 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남들이 뭐 예를 들어 7시에 일어날 때 저는 6시 반에 일어나서 30분 정도는 꼭 촬영을 하고 가는 루틴을 만들었어요. 그때 해가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시간대에 이루어질지가 가장 효율적인지,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그것들을 잘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생산성이 만들어지게끔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요즘 되게 많죠. 자본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수익 창출 방법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본은 시간밖에 없거든요. 그 시간을 어떻게 잘 쓰느냐 싸움인데, 뭐 캐시워크 같은 앱테크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거는 내가 쓰는 시간 대비 들어오는 돈은 작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본이 없어야 되는 조건도 충족하면서 동시에 내 시간을 최대한 낭비시키지 않는 거를 고르시는 게 중요한데, 뭐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팔 것과 살 사람이 필요해요. 자, 근데 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재화이거나 아니면은 용역이 돼야 되는데, 재화는 실물 있는 물건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건을 어디 중국에서 떼어와서 팔려고 하면은 결국엔 돈이 들기 때문에, 자본이 들기 때문에 얘는 패스. 그러면 이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이 뭐 이런 거죠. 타이 마사지를 해도 돈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서비스라는 건데, 이거는 부가가치가 낮으니까 어떤 기술을 좀 익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요즘 많잖아요. 뭐 유튜브 쇼폼을 통한 수익화도 있을 것이고, 이런 워드프레스를 이용한 블로그를 만드는데 거기다가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붙여서 광고 수익을 쉐어받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저처럼 이렇게 디자인 외주를 배워서 디자인을 남들 대신해서 해주고 돈을 받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정말 이렇게 기술을 통해서 내 시간은 들지언정 내 자본은 들지 않는 부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집중적으로 도전해 보시면은 훨씬 이런 시간 낭비나 돈 낭비 없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프레이머라는 도구를 하나 배우고 있어요. 프레이머가 뭐 하는 도구냐면요, 노코딩 퍼블리싱 툴입니다. 그러니까 코딩은 없는데 홈페이지를 퍼블리싱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거를 처음 배울 때는 힘들었어요. 영어로 일단 되어 있고 생전 처음 보는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니까 어려웠는데, 이거를 좀 유튜브나 이런 것들 검색하면서 보면서 사이트를 만들고 나니까 되게 뿌듯하기도 한데, 이거를 이제 온라인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또 많은 대표님들한테 물어봤어요. 현실적으로 야, 이거 납품받으면 얼마나 안 돼 줄 수 있어? 이러니까 대부분 대표들은 돈을 조금 주고 많은 가치를 얻고 싶어 하거든요. 형, 나는 이거 한 300만 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러길래 난 그럼 됐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 홈페이지 만드는데 걸린 시간은 단 이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달 중에 2명의 고객만 잡아도 4일이라는 시간을 써서 6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저는 기술을 통한 부업을 가지고 먼저 돈을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부동산 투자를 하시든 주식 투자를 하시든 레버리지를 통해서 돈을 버는 효과까지 얻으면서, 이렇게 자본이 만들어주는 자본소득과 내가 일을 하면서 얻는 노동소득, 그리고 나중에는 이 일을 또 남한테 시켜서 얻는 사업소득까지 이렇게 트리플로 가져가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부업을 하다 보면은요, 어떤 사실 굉장히 낮은 단계부터 투입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뭐 로고나 상세 페이지 디자인 같은 이런 부업을 하던 시절에는요, 크몽에서 시작을 했고요. 농축수산물 위탁 판매를 할 때는 누구나 가입을 쉽게 할 수 있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했었어요. 근데 이게 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크몽도 역시 수많은 경쟁자들이 들어와 있고, 그만큼 대체재가 많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라는 걸 해야 했어요. 첫 번째가 가격 경쟁이고 두 번째가 수수료를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또 가격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나는 이만큼 받고 싶은데 요거밖에 못 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쉬운데 또 그 안에는 많은 경쟁자들이 있고, 그 안에서 가격 경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무조건 저렴하게 팔아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브랜딩이라는 방법을 이용했어요. 자, 브랜딩은 쉽게 말해서 내 제품을 브랜드로 만드는 건데, 어떻게 내 제품이 브랜드가 돼? 어떻게 내 서비스가 브랜드가 돼? 어떻게 내 깎게 이렇게 브랜드가 돼?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브랜드는 남들에게 인식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고구마를 떼왔어요. 이 고구마를 떼왔는데 저기 가락시장에서 도매가로 받는 가격을 보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물량을 대량으로 뗄 수 없는 자본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떼어와서 온라인에 올렸더니 가격 경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그 고구마의 이름이 있었는데요, 그 고구마의 지역 브랜드를 배제하고 제가 흑당 고구마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흑당 고구마라고 제가 이렇게 이름만 붙이는 거는 브랜딩이 아닙니다. 브랜딩은 남들
남들의 머리에 인식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한 노력은 뭐였냐면요, 인스타그램에 인플루언서들에게 DM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내가 신품종은 신품종이었거든요. 흑당 고구마라는 것을 국내 최초로, 당연히 최초겠죠, 내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렇게 가져온 사람인데, 이거 너가 고객들한테 공구하면은 고객들이 좋아할 거야, 팔로워들이 좋아할 거야, 그리고 이거 팔리면은 너한테 내가 15% 떼줄게, 매출에 15% 시원하게 떼줄게 했는데, 제 고구마가 얼마나 갔었느냐. 근데 고구마 가격이 이렇게 떼온 가격이 있었고 이런 가격이 있었는데 저는 더 비싸게 받았어요. 왜? 이 사람한테 그래야지 수수료를 떼줄 수 있으니까. 더 비쌈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는 이게 좀 새로운 고구마고 샘플 먹어봤더니 맛있으니까 공구를 진행을 해줬어요. 그리고 인플루언서들 역시 신품종 흑당 고구마인데 진짜 정말 맛있습니다 라고 홍보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흑당 고구마라는 것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저는 약간 감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더 큰 팔로워를 가진, 더 많은 팔로워를 가진 사람들한테 공구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흑당 고구마를 인스타그램에 검색했더니 해시태그가 3,000개 넘게 잡히더라고요. 그때 이거 스마트 스토어에 이제 흑당 고구마를 올려도 비싸도 사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비싸도 팔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작정 노력만 하고 무작정 싸게만 팔려고 하면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이비통 그룹을 보시면은요, 정말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보면은 회장이 거의 전 세계 5등 안에 드는 진짜 초갑부입니다. 자, 근데 사실 거기는 명품만 팔죠. 근데 우리가 또 잘 아는 막 다이소나 이런 데는 저렴한 것만 파는데, 다이소 회장이 돈이 많겠습니까? 루이비통 회장이 돈이 많겠습니까? 당연하게도 루이비통 회장이 돈이 많은 이유는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가치라고 느끼는 브랜드를 만들었기 때문인데, 항상 내가 뭔가를 홍보할 때도 그냥 단순히 고구마 팔아요 보다는 50브릭스의 당도를 가진 흑당 고구마를 팝니다, 신품종이에요, 이렇게 홍보하는 게 당장에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싶지만 이게 점진적으로 브랜딩이 되고 나면은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부업을 또 고민하시고, 또 부업을 고민하시는 만큼이나 진짜 이 회사 때려치울까, 이것도 정말 많이 고민하실 겁니다. 저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걸 직장 때려치웠을 때 좀 썰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랬어요. 저는 가족들한테도 초등학교 교사라는 좋은 직업을 그만두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한 상태이기도 했고, 저 스스로도 부업으로 월천 이상 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사업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관계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게 좋은 관계일 수도 있지만 나쁜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옆반 선생님들이 저를 되게 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이게 또 외부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외부에 이렇게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이렇게 강의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야, 너 교실 관리 안 하냐, 학생 관리 안 하냐부터 왜 쓸데없이 대회 나가서 상금을 따와서 그 상금으로 회식을 하느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부산시 대회에 나가가지고 상금을 딴 거예요. UCC 만들기로 100만 원 땄는데, 100만 원으로 이거 100만 원 애들이랑 같이 나가서 딴 거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게 맞잖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막 떡볶이 회식을 하니까 옆반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선생님, 왜 우리는 회식을 안 해요? 막 하는데, 어느 날은 교장선생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오 선생, 앞으로는 상금을 따오면은 옆반이랑 같이 분배하도록 하게. 배급제인가? 공산주의인가? 막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약간 은연중에 약간 왕따 같은, 쟤 왜 나대냐 이러는 거죠. 제가 근데 진짜 정말 교사 시절에 이런 대회들을 많이 쓸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회식도 하고 하는데, 저 또 고집이 세가지고 우리 애들하고만 이렇게 막 회식을 또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입을 대는 사람이 실제로 나타났어요. 너 왜 나대냐. 근데 놀랍게도 그분은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연차가 높은 분인데, 저는 마음속의 무기가 부업이잖아요. 저는 이분보다, 이분이 4달 일하는 돈을 저는 한 달이면 버는 사람이었던 거죠. 한 번도 난 직장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했고 가족과도 약속했지만,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마다 그만두고 싶다,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지만, 저는 스스로랑 사실 약속한 게 있었어요. 나가더라도 월 2천은 찍고 나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나 스스로도 불안할 거고 내 가족들도 불안할 거니까, 나는 부업에서 본업으로 넘어간다면은 점진적으로 부업인 상태에서 거의 사업에 준한 수준으로 완성시켜 놓고 최대한 안정적인 초석을 다져놓고 나가겠다라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날에 2022년도 2월 초에 아버지한테 직장을 그만두고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노발대발 온 가족이 근심에 막 빠져가지고 얘 또 정신 차리고 살더니 왜 이래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때 그냥 딱 말씀을 드렸어요. 아빠, 내가 만약에 월급을 다 떼놓고 부업에서 월 2천을 내가 만들면은 그때는 찬성을 해 주시겠느냐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래 월 2천 정도면 그래 인정할게 하고 나서, 제가 그래서 2월 22일에 월 2천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러고 나서
불과 몇 달 뒤에 이제 그만두겠다고 이제 사직서를 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부업에서 본업으로 넘어가는 거, 회사도 때려치고 싶고 좀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 거는 당연히 인간이라면 누려야 될 권리고 누구나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작정 나오면은요 생각보다 바깥이 추워요. 완전 불경기고 진짜 백수 되어 보면은 정말 나의 쓸모가 다한 것 같고 세상이 나를 부정하는 것 같은 굉장히 이상한 기분이 느낄 수가 있는데, 그 느낌을 받지 않고 내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직장에 있으면서 온갖 고생하고 욕먹고 별의별 부당한 대우를 다 당할 건 알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굳세게 버텨서 부업을 충분히 잘 다지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나와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본업에 쓰던 시간이 그대로 부업에 더해져서 그 자체로 사업이 되면서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을 만들고 누구나 꿈꾸던 경제적 자유에 훨씬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누구나 자유를 꿈꾸는 것 같아요. 저도 자유가 뭔지 잘 몰랐던 사람인데, 자유를 꿈꿨던 거 맞고,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니까 또 그런 나라에서 자유를 얻으려면은 경제적으로 좀 자유로워야 되는구나 싶어서 저는 부업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런 돈을 벌고 좀 더 시간적으로 자유롭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실 텐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도 몰랐던 자본, 그 시간을 누구보다 초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부를 만들고 그 부를 토대로 언젠가 가슴에 항상 꿈꾸고 있었던 이런 자유라는 꿈을 모두가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타이탄 철물점 오윤록이었습니다.